안녕하세요. 장성인 사모입니다. 그 물감을 튜브에 넣는 그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편리해졌죠. 아침에 볼 때와 새벽에 볼 때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때의 이 수련 연못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당시 아마 아이들이 어릴 때 여장을 하고 아들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란다 이런 좀 속설이 있었나 봐요.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한평생을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림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저희 교회에 성화 이외의 작품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작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작품들이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인상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파와 인상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인상파, 인상주의 작품은 현재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나 이렇게 전시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상파와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전역에 걸쳐서 펼쳐졌던 예술 사조인데요. 근데 처음에 이 인상파,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비평가가 좀 이렇게 비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붙였던 이름에서 유래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 좋은 그림인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미술의 주류는 어떤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냐 하면 옛날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신고전주의.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데생에 아주 세밀한 색채감. 그래서 이렇게 붓터치감도 남지 않은 사진에서 보정한 사진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그림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아카데미 미술이 또 살롱전에서 이렇게 입상을 해야 이제 성공한 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인상파의 그림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874년에 인상파라고 불리워지는 화가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엽니다. 처음 1회 이제 인상파 전시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곳을 찾았던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권위가 있었던 비평가가 모네의 그림, 오늘 소개해드릴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었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왜 그리다 말았어?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바닷가에서 불그스름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틱하고 이 엉성한 그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작품들을 전시한 사람들은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약간 비웃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던 것이 인상주의, 인상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좀 외롭죠. 배척당하기도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상파 화가들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인상파 화가들은 외롭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한평생 이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8회에 걸쳐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시회를 함께 열고 또 서로를 그리고 서로의 가족을 그리고 또 어려우면 금전적인 도움도 주고 또 먼저 죽은 친구가 있으면 그 자식들을 돌보면서 한평생을 우정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그 인상파 화가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제가 그 발명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 인상파 화가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코닥 카메라라고 옛날에 있었죠. 코닥 카메라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의 가치는 사실 퇴색되어 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명은 무엇이냐? 그 물감을 튜브에 넣는 그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편리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색채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 활동이 아주 활발해진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어땠나? 일단 저희가 지난주까지의 감상법하고는 좀 다른 감상법으로 그림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메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주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림은 그 순간의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가
그 순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계절에 어떤 빛을 받아서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색채감을 그 화가가 자기가 느낀 그 순간을 포착해서 빨리 그리느냐, 그 작품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붓터치가 굉장히 거칠고 윤곽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세련된 그림을 그렸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이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화가들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작품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주관껏 그림을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화가 클로드 모네의 두 가지 작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부제로 산책이라는 부제가 붙기도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화가고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근데 왜 우리가 더 친숙한가? 클로드 모네는 파리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를 바닷가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가서 바닷가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형산강에서 흘러가는 그 강물이 동해에서 만나는 그 풍경들을 보면서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로드 모네도 생강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바다에서 모여서 그렇게 풍경을 이루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기 전에 모델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클로드 모네의 첫 번째 아내 까미유 동시회와 그리고 큰아들 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렸죠. 까미유와 클로드는 화가와 모델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까미유가 모델이잖아요. 직업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네의 이제 아버지와 그를 후원했던 고모가 결혼을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모네는 돈벌이가 이렇게 시원찮은 화가였기 때문에 부모님과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장을 낳을 때까지 결혼 신고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보불 전쟁이 터지고 징집을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근데 이 까미유와 모네는 굉장히 가난한 화가와 그 모델 커플이었지만 아주 많이 사랑했고 또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손발이 척척 맞아서 당시 까미유를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많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작품을 보시면요, 굉장히 화창한 날인 것 같지요? 네, 화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뭉게뭉게 있습니다. 모네는 구름을 굉장히 잘 그린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천사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려진 까미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주어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보면 얼굴에 얇은 천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 유행했던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제 해를 좀 가리고 하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천이고요. 그리고 양산을 긴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가 윤곽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한 선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보여지면 그 당시의 바람과 대기의 흐름과 그리고 햇살이 뭔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상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네가 사랑했던 아들, 친구들한테 편지로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여러 번 썼던 장이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당시 모네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고 또 이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느껴지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까미유는 이 그림을 그리고 4년 후에 둘째를 낳고 암에 걸려서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죽기 전에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요. 까미유와 모네는 가난한 시절을 함께 했던, 그러나 찬란한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었고 또 화가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미유의 죽는 모습을 또 모네가 그렸어요. 그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둘째 부인이 굉장히 질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미유의 젊은 시절을 그렸던 그림을 절대 팔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파 작품들을 관심 갖고 보시다 보면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작품 두 점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제목이 오른쪽을 보는 양산 쓴 여인, 왼쪽을 보는 양산 쓴 여인, 아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 11년 후에 자기의 의붓딸을 모델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림에는 까미유의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얼굴에 형체가 없습니다. 얼굴에 윤곽이 없고 그냥 실루엣만 있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모네가 까미유를 그리워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입니다.